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상 제작에 필요한 PC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보통 PC 세팅이 이미 돼 있거나 아니면은 프리미어 프로가 이미 설치가 돼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이실 텐데요. 혹시나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가 내가 직접 조립을 하거나 구매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내가 직접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 강의를 찍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은근히 주위에서 이런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특히 영상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편집 프로그램을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PC 사양을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PC 견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PC 견적을 냈는데 이 견적이 잘 된 견적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글이 정말 많이 있어요. 물론 저한테도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런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PC 견적을 내시기 전에 가장 먼저 염두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PC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리미어나 포토샵 같은 작업물로 많이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이 컴퓨터로 진짜 최고 사양의 게임을 하도록 세팅하겠다 하면서 그런 종류의 컴퓨터를 세팅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내야 하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온리 게임은 아니시겠죠. 예. 그래서 작업물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PC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작업물 견적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막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영상 편집도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 업로드용으로 컷 편집 정도만 할 수 있는 브이로그 영상 있죠. 브이로그나 게임 영상 같은, 아니면 먹방, 아니면 토크 영상 같은 그런 단순한 편집 영상만을 제작을 하겠다 하면은 100만 원 이내 가격에서도 충분히 견적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컷 편집에다가 플러스 내가 어느 정도 그래픽 같은 효과를 추가를 하겠다 한다면은 약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견적 있죠? 제가 안 보이네 가려서. 자, 120만 원에서 110만 원, 여기 110만 원까지 이제 다양하게 견적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4K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 웬만한 DSLR이라든가 그리고 핸드폰 아니면은 고프로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4K가 달려 있어요. 약 7년 전, 한 7년 정도 됐나요? 4년? 예, 그 정도 된 삼성 NX1에도 4K 30프레임의 영상이 지원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4K가 우리한테 되게 친숙하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런 4K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가 뒤에 나와드린 이 견적으로는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견적을 조금 더 올리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지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포털 사이트에다가 4K용 영상 편집 P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쫙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게시물을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견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견적은 오로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제 견적을 짠 것이니까요. 이 견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CPU, 램, 하드, 그래픽 카드가 각각 영상 편집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예, 물론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밑에서 얘기할 이 메모리, 램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낮아요. 대신에 CPU는 연산 속도 이런 것들이 차이를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최종 아웃풋을 뽑을 때 그때 CPU가 이제 좌지우지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영상 출력을 하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는 말인 거죠.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CPU를 구매를 했었는데 예전에 있던 PC와 새로 구매한 PC를 동시에 딱 해보니까는 거의
한 2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났던 걸로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CPU가 렌더링이나 이제 아웃풋을 뽑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비싸면 비쌀수록 좋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의 지갑은 점점 비어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모리로 넘어가 볼 텐데요. 메모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개인적으로 현재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프리미어 이외에 다른 뭐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일러스트, 뭐 기타 등등 뭐 3D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겠죠. 시네마포드라든가 3D 맥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16기가로는 조금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기가 2개를 꽂아가지고 32기가를 세팅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다는 거. 하지만 저희는 현재 프리미어만 할 거므로 16기가면은 충분하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선택하는 SSD입니다. 자, SSD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요즘 누가 일반 하드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해요. 그렇죠? 가격 대비 성능도 SSD를 구매할 만하죠. 문제는 이제 SSD가 용량이 높아지면은 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뻥튀기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한 250에서 약 500기가 사이 정도의 SSD 하드를 구매하는 게 가장 가성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20기가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120기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설치하고 오피스 설치하고 그리고 한글 설치하고 어도비 설치하고 하면은 한 절반 이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운로드 한다거나 뭐 폰트나 이런 것들까지 함께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느새 C 드라이브는 여러분들 빨간색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0기가는 절대 비추고요. 정말 최소 250기가는 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현재 아직까지는 넉넉히 500기가 정도면은 여유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저장하거나 할 수 있는 하드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2테라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중계를 나간다거나 방송국처럼 뭐 2시간, 3시간짜리 영상을 찍는다거나 뭐 카메라도 한 5대, 6대 돌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카메라 많아야 2대고 촬영 시간 많아야 2시간 정도. 그리고 해도 그렇게 용량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테라 정도면은 충분하다. 실제로 저도 현재 2테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품 중에 가장 어려운 부품이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그래픽카드인데요. 사실 프리미어 자체에서 그래픽카드의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요즘 뭐 RTX 2060이라든가 뭐 2080이라든가 하는 엄청난 그래픽카드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이 정도의 그래픽카드는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래픽카드는 말 그대로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될 때 이제 그래픽카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뭐 저희가 4K 영상을 메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봐야 FHD 1020, 1080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할 만한 게 굳이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적혀 있지만 GTX 1660을 선택을 해놨는데 이게 현재 가성비로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660 6기가로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CPU나 아니면은 메인보드에 내장 그래픽 카드가 괜찮은 거를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래픽 카드가 없으셔도 돼요. 예.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다가 그 이외에 애프터 이펙트 아니면은 뭐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그런 그래픽 툴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는 것보다는 마음 먹을 때 사야 된다.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확실하게 구매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는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앞에 쿨러 수만 잘 보시면 돼요. 쿨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쿨러가 많아야 데스크탑이 그 온도가 금방금방 식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미들 타워보다는 빅 타워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부품을 떼고 붙이고 선정리할 때 미들 타워 정도 되면만 돼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게다가 뭐 그래픽 카드가 사이즈가 보통 커야죠. 거의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한 30cm 정도 되려나? 예, 그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쿨러도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해봐요. CPU 쿨러 그리고 순행 쿨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체에다가 붙이는 쿨러가 있어요. 그것까지 설치를 하면은 미들 타워로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케이스를 구매를 할 때는 그냥 빅 타워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파워 서플라이, 즉 파워인데요. 자, 이거는 보통 500W 정도만 돼도 이제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500W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불안해. 500W는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표시 전력은 500W 하지만 테스트 전격은 600W 정도 되는 파워가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구매를 하실 때 안정적인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기 전력도 600W, 테스트 전격도 600W를 사용을 하는 그런 파워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메인보드는 CPU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견적을 짜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115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3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뭐 가격이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라이젠을 갈지 인텔을 갈지. 뭐 전문가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말로는 라이젠이 이제 충분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져서 보면은 작업용으로는 라이젠이 충분히 좋다. 그러니까는 라이젠을 선호한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영상에서는 아직 라이젠 시리즈는 안정성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정성 때문에라도 아직은 인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저걸 선택하셔도 되고 이걸 선택하셔도 되니까는 마음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컴퓨터 견적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이제 나머지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를 주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윈도우도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피스, 마이크로 오피스죠. 마이크로 오피스도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한글도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플레이어도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하시면 뭐 게임도 설치할 수도 있었을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설치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무엇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바탕화면에 유일하게 있는 프리미어를 이제부터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설치를 하네요. 자, 프리미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도비 사이트로 접속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주소에다가 www.adobe 밑에 있네요. adobe.co.kr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저는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 주시고, 저는 근데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순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티비티, 저 항상 이걸 크리에이티브라고 읽어요. 아, 이거 참 눈이 안 좋은가. 자,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주요 제품이 있죠. 주요 제품이라는 게 뭐예요? 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을 모아놓은 거죠. 딱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만 모아놨어요. 자, 포토샵, 라이트룸, 일러스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상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에 프리미어 프로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소개해 주는 홈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위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선택을 할 것은 무료 체험판입니다. 자, 무료 체험판을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 하나만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모든 플랜을 선택을 할 건지가 있는데 저희는 프리미어 프로만 있으면 되니까는 프리미어 프로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무료 체험하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프리미어 프로 플랜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페이지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격이 얼마냐? 매월 24,000원이죠. 그리고 구독 약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연간 플랜 월별 결제 24,000원 하지만 7일 무료 체험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내용 읽어볼까요? 7일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 후에 연간 구독 상태로 전환되며 원간 열간 결제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방금 좀 세게 말한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자동으로 시작된다는 부분입니다. 자동으로 시작되는 게 뭐가 문제냐? 바로 이게 문제죠. 여기 요 부분이 문제죠. 왜냐? 여기다가 여러분의 카드 정보를 다 줬거든요.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이제 사용 기간, 뭐 보안 코드 다 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카드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결제가 되는 거예요. 24,000원씩,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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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결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문자로 오겠지만, 하지만 저희는 의외로 이런 걸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월 24,000원씩 돈을 내고 있는 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거 구독 취소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직접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이거 구독 신청 안 할 테니까는 카드에서 돈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아이디 알려주세요 한 다음에. 그런데 내가 프리미어 프로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자,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별 플랜 37,000원 그리고 연간 플랜 선불 277,200원 그리고 연간 플랜 월별 결제 24,000원 전부 다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가격이 뭔가 좀 이상하죠. 같은 월로 내는 건데 얘는 24,000원이고 얘는 왜 37,000원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핸드폰 요금을 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월별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2달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얘를 굳이 1년 약정을 해가지고 꾸역꾸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3개월 사용료만 내고 이후에는 사용 안 하게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별 플랜으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부담 없이 그냥 37,000원씩 내면서 마음껏 사용을 하겠다. 단 3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물론 더 할 수도 있죠.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이 37,000원이 1년 동안 지속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별 플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프로의 사용 기간이 적은 사람이 이 월별 플랜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연간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을 12개월 계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겠다입니다. 12개월 동안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연간 플랜 선불이라는 거는 원래는 12월로 분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번에 납부를 하겠다 하면은 좀 할인을 해줘가지고 277,200원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시불인 거죠. 쉽게 말해. 자, 핸드폰
뭐 약정 얼마나 하시겠어요? 아, 약정 같은 거 안 해. 그냥 일시불로 해줘.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27만 7,200원 결제되었습니다. 자, 연간 플랜은 그럼 뭐예요? 연간 플랜 12개월 할부라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연간 플랜 월별 결제를 한 다음에 어차피 가격도 더 싸잖아요. 네? 차라리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쓰고 구독을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참 아유, 이렇게 어두비가 이렇게 바보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연간 플랜을 해서 중간에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상담사가 말씀을 해주시는 게 1년 중에 제가 2달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개월 분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 10개월 사용료에 50%의 위약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위약금을 내야 된대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도비와 여기 고객사에 약속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약속을 깼잖아요. 그래서 나 상처받았어. 위약금 내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위약금은 남은 기간 금액의 50%라는 거죠. 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4,000원 곱하기 12 하시면은 와, 확실히 싸긴 쌌네요. 28만 8,000원이면은 거의 한 10,000원 정도 이제 싼 가격이네요. 연간 플랜 선불이. 자, 여기에다가 이제 2달을 빼야죠. 빼기 24 더하기 2는 48,000원이죠. 48,000원은 24만원.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10개월 동안 내야 할 금액이라는 거죠. 이제 위약금이 50%죠. 자, 50% 나누기 2는 12만원. 네, 12만원을 내야지 이 프리미어 프로를 구독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3개월 쓰고 얼마를 2달 쓰고 얼마를 낸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48,000원 하면 16만 8천원을 내고 2달을 쓴 거예요. 그쵸? 16만 8천원을 내고 사실 여기서 2달 쓰면은 4만 이거 얼마냐? 헷갈리네. 자, 3만 7천원 곱하기 2 7만 4천원만 내면 되는 거를 무려 2배의 가격을 더 내고 구매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인데 이 월별 플랜이 어차피 절반 가격만 내면 되는 거면은 멀리 보면 이 월별 플랜보다 연간 플랜으로 사용을 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월별 플랜은 단기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을 하는 그런 고객만 그런 수강생만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료 체험 기간 시작을 누르시면은요, 여기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구매를 해가지고 이미 마지막에 이제 시작하기 누르시고 하면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앱이 이제 설치가 되실 거예요. 그 웹을 설치하시고 거기서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어디 있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열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자, 열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여기에서 한번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라 로그인이 유지가 돼 있어요. 자, 어플리케이션들을 불러오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뭐 인디자인, 프리미어, 뭐 애프터 이펙트, 브릿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다 지금 현재 어도비에서 서비스 중인 툴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용할 것은 자, 여기 프리미어 프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거는 CC 2018 버전을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CC 2019까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설치라고 이제 뜨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은 가르치는 게 18 버전이면은 19 버전에서는 이제 안 되는 게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CS6 버전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아직도 그 인쇄소 같은 데 가보면은요,
CS6 버전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계세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인디자인 이런 것들을. 진짜 그거는 제가 대학교 때 사용했던 툴인데 그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 진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도 지금 18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게 왜냐면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CC 18 버전, 2018 버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부득이하게 18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19 버전에서 적용을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충분히 18 버전에서 강의를 해도 19 버전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어 설치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 설치가 되시면은 이제 더블 클릭해 주셔서 실행을 해 주시는데 저는 지금 영문판으로 설치가 돼 가지고 여기가 영어로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한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예, 한글로. 프리미어 한글판이 설치가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 여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웹 언어를 여기 보시면은 한글이 있을 거예요. 한국어. 이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 툴들이 전부 다 한글판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웹 설치를 하시기 전에 웹 언어를 영어로 바꿔 놓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영문판이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아, 선생님, 그러면은 한글판으로 설치한 사람들은 영문판으로 바꾸려면은 이를 언어를 영어로 바꿔주고 지금 현재 프리미어 프로 이거 설치되어 있는 거 지웠다가 다시 설치해주고 해야 되는 이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죠. 지웠다가 설치했다가 그러게 누가 한글로 설치하래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선은 프리미어 프로가 설치되어 있는 뭐죠? 왜 이러죠? 예, 컴퓨터가 잠깐 이상해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가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 병들더는 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 2018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어떤 것을 이제 바꿔줘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보면은 가장 한국어다운 가장 대한민국스러운 폴더 이름이 뭘까요? 아, 네. 마침 딱 한가운데 있네요. KO_KR. 딱 한국스럽죠? 네. 얘 폴더명을 이렇게 뒤에 언더바나 또는 그냥 짝대기를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자,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죠? 당연히 계속이라고 눌러주시고요. 계속 눌러주시고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시면은 아마 전부 영문판으로 설치가 돼 있으실 겁니다.